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우 헌법 이제 기본 강의 복습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기본권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이 그 자경 참청사에서 마지막 4입니다. 사회권이에요. 5단계 제한이 가능하죠. 그래서 5단계 제한은 가장 큰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못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 형편에 따라서 네가 그 어떤 생활이 힘들어도 국가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합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경 참청사 중에서 5단계 제한 사회권입니다. 자, 사회권에서 총론 역할하는 게 인간다운 생활권이고요. 그에 따른 개별적 사회권으로서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이 있습니다. 이제 볼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권에서 이제 입법부 행정부가 이 헌법 조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헌법 재판할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요 인간다운 생활권이 행위규범이에요, 통제규범이에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최대 보장이에요, 최소 보장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리고 입법이었거나 전혀 일탈했을 때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자, 봅니다. 자, 입법부랑 행정부는 국회의원들이나 집행부들은 그 법을 만들거나 집행행위를 할 때 국민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법부 행정부가 잘했나 심사할 때 또 잘했어 못했어. 심사할 때 통제규범 심사할 때는 잘했으면 좋지. 잘했으면 좋은데 나쁘지 않으면 최소한을 했으면 나쁘지 않으면 너무 과하게 과하게 적다 그러면 이제 위헌이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적은 보호가 아니고 최소한을 했으면 최대한 보장이면 더 좋지만 최소한 나쁘지 않은 정도 이행했으면 잘했다 합헌 심사합니다. 그럼 위헌 심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못했을 때 나빴을 때 위헌된단 말이에요. 그 위헌이 뭡니까? 이거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안 만들고 놀았어. 만들긴 만들었지만 너무 권한 초월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만 너무 나빴다 위헌되는 거고요. 나쁘지 않은 정도라면 합헌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에게는 행위규범으로서 최대한 보장하는 지침이 되는 거고 헌법재판 사법부에게는 통제규범으로서 최소한을 했나를 심사하는 규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사회보장 수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사회보장을 하고 재예방할 의무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무가 노력 의무, 법정 의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으로 정할 입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입법적 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민이 적극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국가 재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 재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노력 의무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지 법으로 정해야 될 입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지. 그럼 법을 안 정했다고 그래서 달라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니까 입법 재량권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 의무라는 것만 알면은 이해했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서. 자,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자, 헌법 11조 11 나란히 있죠? 평등. 평등권이 11조예요. 일반 평등권. 그 다음에 31조 교육평등권. 양자의 관계는 자, 여러 평등이 있는데 교육, 가정, 학교 여러 평등 중에서 교육평등이죠. 그럼 범위가 좁은 게 특칙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가 더 좁은 교육평등권이 특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평등권을 먼저 검토하고 이게 안 되면 일반 평등권 들어가는 거예요. 자, 31조에 보면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1번. 능력을 갖추면 나도 초등학교 보내주세요. 자, 2번. 특정한 교육 제도를 요구 배제. 나는 천재니까 천재학교를 만들어주세요. 딴 사람도? 아니, 나만 하게 해주세요. 자, 3번. 타인의 교육살 참여기를 배제.
그럼 다른 사람도 천주학교 좀 넣어줄까? 아니, 다른 사람 빼세요. 나만 해주세요. 자, 4번. 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이제 해외 학교를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정규 퀄리 받은 거로 인정해 주세요. 자, 5번. 자, 해외 유학 가야 되거든요. 그 유학비 좀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보장받는 게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라는 거는 나도 능력을 갖추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차별하지 말고 교육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받게 해주세요. 나만. 딴 사람 빼고 나만 인정해주고 돈 내놓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의무교육. 자, 의무교육은 국민의 의무입니까? 국가의 의무입니까? 그리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인데 이게 헌법상 의무예요? 법률상 의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법 형성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면은 학부모가 돈을 다 대야 되게? 그게 아니라고. 국가가 돈을 대는 거예요. 근데 꼭 국가는 아니고 공공의 어떤 그 공공단체가 학부모를 위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 국가예요. 자, 그리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의무교육인데 초등교육은 헌법에 써 있어요. 근데 중등교육은 헌법에 안 써 있어. 안 써 있고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가 되니까 입법 형성권이 없어요. 근데 중등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서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그 좀 개발이 덜 된 부분, 그래서 그런 그 개발 낙후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시행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하겠다. 그 위헌이야, 위헌. 전국적 시행해야 돼. 헌법상 의무니까. 근데 중등교육은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단계적 시행하겠다. 괜찮은 겁니다. 합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차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를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의무교육은 그 헌법에서 무상교육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무상이라는 게 다 공짜는 아닙니다. 뭐 교통비도 주고 영화비도 주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무상이라는 겁니까? 교육에 꼭 필요한 것만 무상인 거예요. 그럼 다음 중 교육에 필요한 것은 몇 개? 꼭 필요한 거. 수업료, 입학금, 인건비, 시설 유지비, 학교 운영비, 급식비. 다음 중 몇 개? 5개죠. 자, 수업료, 입학금 이런 거 꼭 내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됩니다. 학교나 운동장 시설 유지비 필요한 거예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청소비, 운영비 필요한 거예요. 교육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급식비는 필요하지 않죠. 이건 교육에 필요한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내놔라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급식비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서 무상으로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급식비를 내라 청구해도 괜찮은 거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교육 권한과 의무인데 이건 앞에서 봤던 거네. 자,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는 부모, 국가 중에 누가 1차, 누가 2차예요. 그다음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 밖에서는 부모, 국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정답. 1차적으로 부모가 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출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한 군데 출세가 될 때까지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죠.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살 돼서 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가의 공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가 부모고 2차가 국가인 거예요. 그다음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부모랑 국가는 의무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학교 안에서는 함께 같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학교 밖에서 학원 보낼 때는 부모 의무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권한이자 의무인데 이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지만 학부모는 가르칠 권리가 있죠. 교육권입니다. 자, 학부모 교육권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인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교육권이에요? 가족권이에요? 행복권이에요? 뭡니까? 자, 우리 헌법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권으로 되어 있는 거지, 부모가 교육을 시킬 권리는 헌법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 교육권의 근거가 31조 교육받을 권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어요? 가족 생활권, 행복 추구권에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인 건 맞는데 교육권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가족 행복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면 학교 잘 다니면 부모가 가족이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게 그 근거에 있는 그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자, 교사의 교육권입니다.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 자, 교사가 교육을 시킬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입니까?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법으로 교사 교육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원 청구도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교사의 수업권으로 수학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3개, OX. 자, 교사의 교육을 시킬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죠. 뭡니까? 법률상 권리입니다. 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으로 교사 교육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뭐 헌법상 기본권이 있어야 기본권 침해를 하지. 기본권이 없으니까 침해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청구해봤자 각각 판결로 탈락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사의 수업권은 법률상 권리죠. 학생 수업권은 수학권은 헌법상 권리죠. 뭐가 이겨요? 자, 두 개 기본권이 충돌하면 헌법상 권리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잘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수학권이 상위 기본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31조 6항에 보면 이제 교원주의,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 법정주의. 법정주의. 그럼 법정주의라는 것은 교원주의가 헌법상 보장되는 거예요? 법률상 보장되는 거예요? 법정주의니까 법률 보장 아닌가? 헌법상 보장이에요? 법률상 보장이에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헌법상 보장이에요. 헌법상 보장. 자, 그래서 자, 교원의 지위는 헌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근데 그 기본적 사항만 법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정주의라는 게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법률이 정해지면 그 지위가 헌법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주의가 다 법률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어떤 기본적 사항을 정해서 헌법 31조 6항의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초등학교 교사는 법적 권리라면서요? 이건 헷갈리면 안 돼. 교원이 이제 교육을 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인데 교원의 지위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제 근로관리 들어왔습니다. 자, 근로권이라는 것은 개인하고 단체가 있을 때 누구의 권리입니까? 근로3권은 누구 권리예요? 자, O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로권이라는 건 이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일은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개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권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근데 근로3권이라는 것은 개인은 오히려 세모야, 세모.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중요한 건 단체가 주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체가. 선생님, 왜 근로권과 다르게 근로3권은 단체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근로3권이라는 게 단체 결성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권리 자체가 단체의 권리야, 단체의 권리. 그러니까 단체가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근로권리의 성격이 있는데 최소한의 일할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일할 자리를 주세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자리를 달라고 해서 뭐 취업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정책 요구권입니다. 고용 증진법을 만들어 주세요. 실업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 정책 요구권입니다. 자, 이거는 자유권, 사회권. 자, 어떤 거예요? 자, 환경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제 먹고 자는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이라서 외국인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국가의 정책을 요구하는 거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사회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만 가능합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 임금 보장 나왔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 이제 그 적정 임금하고 최저 임금 두 개가 있는데 그 헌법의 적정 임금, 최저 임금이 그 헌법상 규정이 노력 조항이에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상 최저임금에 대해서 헌법 규정에 따라 바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자, 적정임금은 노력조항이에요. 적정임금이 얼마야? 적정임금이. 연봉 1,000이에요? 1억이에요? 최대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주의. 자, 그래서 자, 헌법상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에 있으니까 헌법상 기본권인데 이게 보장을 받으려면 법정주의,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 규정을 기초로 해서 자, 최저시급 주세요. 최저시급 주세요. 청구 못합니다. 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까지 주는지 모르잖아. 막연하잖아요.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을 만들어야지. 법률을 만들어서 뭐 시급 기준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급 얼마까지 준다고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만 이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근로3권입니다. 자, 근로3권이란 뭐 하나 둘 세 개가 뭐가 있죠? 그다음에 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은 무슨 권리? 단체 결성은 무슨 권리? 자, 채워보세요. 자, 근로3권이라는 게 단체 결성, 교섭, 행동권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 향상은 의식주 먹고 자는 거니까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게 되고 단체를 만드는 거는 생존이죠. 자, 근로자 한 명 한 명 개인은 회사랑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단체를 만들어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권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단결권이 있는데 단결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단결할 권리가 있고 소극적으로 단결을 안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 적극, 소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결권의 헌법상 근거는 뭐예요? 근로3권, 결사의 자유, 행복주권 뭡니까? 자,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을 해서 회사랑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 단결권이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래서 생존권 파트 근로3권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33조가 근로3권이에요. 보장됩니다. 근데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거는 단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랑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생존권이 아니죠. 생존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존권인 근로3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일반 자유권으로 보장됩니다. 내가 이제 그 단체에 가입해서 회사랑 싸워서 월급 올라가고 생존을 위한 건
이건 근로 3권인데 난 가입 안 할 거야. 가입 안 하고 내 자유야. 그건 생존권이 아니고 일반 자유권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 행복주권이 보장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근로 3권에서 단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에서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자, 단결권도 결사의 자유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단결권하고 결사의 자유가 있으면 뭐가 특칙이죠? 자, 여러 결사 단체 중에서 근로자 단체가 단결권이죠. 그럼 단결권이 더 좁은 범위죠. 좁은 범위가 특칙. 그 넓은 범위가 원칙, 보충 규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적극 권리, 소극 권리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결권, 근로 3권 단결권은 생존권이라서 다 뭉쳐서 싸우자는 생존권이란 말이에요. 적극적 단결권만 보장하고 소극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자유, 안 만드는 것도 자유, 다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 단결권 같은 경우는 단결권도 되고 결사의 자유도 되고 두 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칙에 해당되는 이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적용되면 이거 적용되지 않죠. 근데 이제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결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거 논리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유니언 시합 조항이 있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 노동조합의 그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그럴 때는 사회권과 자유권 중에 두 개 싸우면 어떤 게 이기죠? 배웠었는데 단체 적극 단결권하고 개인 소극 단결권이 싸우면 어떤 게 우선합니까?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단결하자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근데 근로자 개인이 난 싫어, 난 자유롭게 나갈 거야, 자유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고 이 사람한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자유란 말이에요. 둘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난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난 이거 없으면 죽어. 이게 이기는 거야. 이게 생존권이 이기니까 이게 합헌되는 겁니다. 합헌.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이거. 자, 그 다음. 자, 단체 교섭권에 단체 협약 체결권도 포함이 됩니까? 교섭만 하는 거예요? 계약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동조합의 두 개 이상일 때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시킵니다. 아니 왜 나도 할 말하고 싶은데 왜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노동조합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전해 줍니다. 아니 노동조합은 지금 사용자 회사랑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 돈을 받아? 회사 돈을 받으면 회사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이 일적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못 주게 제한하는 게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되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교섭권에는 교섭했으면 계약도 체결할 수 있어야지. 아니 계약 사인도 못하는 애랑 뭐하러 교섭해? 계약에 사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 교섭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 노동조합의 두 개 사이일 때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자, A단체, B단체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이쪽 단체 협상할 때는 임금을 5% 인상을 해주고 B랑 협상할 때는 뭐 10% 인상을 해준다 그러면 뭐 같은 노동자인데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둘을 대표해서 단일화 한 사람이 나와서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든 10%든 협상되면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화 제도를 하더라도 합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 돈을 뒷돈해 준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하면 안 돼. 안 되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안 되게 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왜? 예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외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 조합장한테 돈을 대주는데 그 월급만큼만 딱 대줘.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넘어서 막 1억, 2억, 3억 거액을 줍니다. 이건 회사 편을 들어달라고 뒷돈 주는 로비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초과하는 정도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외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를 두지 않았으니까 최저침해 원칙 위반으로 위헌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위헌 때리면은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합헌을 유지하면서 빨리 개정해라, 헌법 불합치를 선고가 된 겁니다. 자, 단체 행동권. 자, 단체가 행동을 해서 파업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화되면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어떤 게 면제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면제돼요? 둘 다 면제됩니다. 형사 책임도 면제, 민사 책임도 다 면제됩니다. 자, 환경권입니다. 자, 환경권이 보호하는 그 환경이라는 건 자연환경, 뭐 산이나 들이나 강, 아니 민공환경, 사람이 만든 거, 아니면 생활환경. 자, 어떤 게 환경이에요? 그 다음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 자, 사인으로부터 환경권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해결해요? 헌재 가서? 아니면 일반 법원 가서 간접 해결합니까? 그리고 환경권에 기한 배상 청구가 관계 법령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 인공, 생활환경 모든 환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간접적으로 법원에 가서 청구에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 기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에서 이럴 때 저럴 때 누구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화되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환경소송 문제가 있죠. 이게 그 새만금 간척지 사건인데, 자, 새만금의 간척지를 만들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대상 지역 주민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있고 바깥에 사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새만금의 이제 간척지를 만들면서 갯벌을 싹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새만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기 멀리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자, 새만금 사람들은 당연히 침해가 추정됩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침해받는 거 있습니까? 새만금 간척지 한다 만든다 그래갖고 서울 사람 피해보는 거 없죠? 이 사람은 소송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피해가 있다는 걸 입증할 때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 안은 추정되니까 바로 소송 제기 가능. 지역 밖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침해가 입증되면 그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죠. 자, 공해소송입니다. 저게 이제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연기가 막 나요. 뭘 태우나 봐.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막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야, 니네가 뭔가를 태우고 연기에 피우니까 주민들이 암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근데 이 암이 연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건지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암에 걸린 건지 이게 이 원인이 뭔지 인과관계 입증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주민들하고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만 배상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입증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개연성서 이론이죠. 그래서 주민 같은 경우는 높은 가능성만 입증되는 겁니다. 자, 연기 나오고 있죠. 암 걸렸죠. 근데 이제 거기 신문 보니까 연기는 몸에 해롭다던데요. 그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배상 받는 거예요. 그럼 기업 측에서 이걸 입증해야 돼. 우리가 피운 연기는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개연성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